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할각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할각살은 명칭을 보면 어떠한 형상이 이제 이런 살기를 내포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할자는 자르다는 뜻이고 각자는 다리라는 뜻입니다. 다리. 그래서 하체를 자르는, 즉 다리를 자르는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형상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히 풍수라고 하는 데서는 청룡, 주작, 백호, 현무 이러한 것 등이 잘 구성이 되어 있을 때 기장이 안정화되고 안정된 곳에 기량이 좋아지면서 좋은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데요. 이런 할각살의 형태를 띠게 된다면 청룡과 백호가 감싸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청룡의 다리 또는 백호의 다리를 자르는 형상과 같다. 그래서 혈장을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한 타격이 예상된다는 것이죠. 자, 거리가 가까울수록 영향력이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고속도로 건설을 많이 하면서 건물 앞에 고속도로가 있거나 일반 도로라도 차량의 위속이 많거나 차량이 많이 지나다닌다면 이런 할각살 형태를 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땅을 사서 상가를 지을 때는 이러한 것 등을 좀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출입구 쪽은 명당이라고 할 수 있는 마당이 좀 존재할 수 있도록 여유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큰 도로와 거리를 좀 두시는 것이 좋겠죠. 자, 그래서 이런 할각살은 그 도로뿐만이 아니고 또 원래는 이제 물이죠. 물에 근접할 경우 그래서 일반 물이 아니라 흘러가는 물인데 유속이 빠른 곳에 근접해 있는 건물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영향이 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로뿐만이 아니라 수류 공간, 물이 흘러가는 공간 주변에 건물이나 또는 묘지가 있을 경우 이런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물이 가까이 있을 때는 당운일 때는 오히려 유리한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특히 그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물에 오고 감이 또 입법에 맞아야 됩니다. 맞지 않으면 영향을 주지 못하죠. 오히려 흉하게 됩니다. 자, 이 살기의 특징은 운기의 부침이 심하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뭐냐면 운이 도래했을 때는 큰 부귀를 누리지만 운이 가면 하루아침에 망한다. 사주에서 대운이 호운으로 들어올 때는 좋은 영향을 줘서 사주 당사자에게는 이제 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그 운이 지나가서 실운이 된다면 또 운기가 가라앉는 그런 영향을 받게 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사주나 풍수나 분석하는 기법이 다를 뿐이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로는 이제 제물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도로나 물의 상태를 보고 당운일 때는 부귀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또 운이 지나면 금방 하락한다, 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건물은 주택뿐만이 아니고 상가나 뭐 사무실 모두 해당이 됩니다. 큰 건물도 마찬가지고요. 작은 건물 할 것 없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 이제 환경상 도로와 거리가 좀 있다면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할각살은 그 도로와 또는 물이 흘러가는 수류 공간과 건물 또는 분묘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분묘도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인근에 있을 경우에 이런 경향이 있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런 고속도로와 근접하게 되는 경우는 고속도로를 새로 건설하면서 산을 깎거나 이러면서 기존의 주택이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기존의 묘지 옆을 지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좌우의 다리를 잘려나가는 형상이죠. 자, 터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할각살은 이제 중국에서는 어떻게 올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건물이 있는데, 주택이 있는데, 도로와 인접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것도 활각살로 볼 수가 있고요. 이 도로는 도로로 봐도 되지만, 뭐, 하류, 물이 흘러가는 공간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면 영향을 받게 되는 게 활각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주변에 도로가 너무 인접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로에 차량이 별로 안 다닌다면 큰 영향은 없겠죠. 차량이 많이 다닐 경우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고요. 자, 건물이 물과의 거리 또는 도로와의 거리가 퇴근 너무 근접해 있을 경우에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것이고요. 당운이면 발목할 수 있지만 실운이면 오히려 일락천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뭐 여기 보시면은 뭐 쌍용 도목 팔개경이라고 있죠. 쌍용 도목 팔개경. 팔개 거울을 설치하기도 하고요. 또는 그 코끼리 아시죠? 대상이라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 코끼리는 재물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동제 코끼리를 뭐 설치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경우도 보시면은 그 건물과 물이 맞닿아 있죠. 이런 경우를 이제 너무 인접해 있다는 것이죠. 약간의 거리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고속도로가 설치되면서 건물과 거리가 너무 근접해 있죠. 이런 경우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도 보시면 건물과 도로와의 거리가 너무 인접해 있습니다. 거리가 너무 가깝고요. 여기도 이제 근접해 있죠. 거리가 좀 있으면 큰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리가 근접할 것으로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이죠. 자,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왼쪽은 청룡이, 오른쪽은 백호이가 되는데, 이러한 것이 이제 감싸주는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요. 도로가 가까이 붙을수록 앞쪽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것은 이제 방궁살로 보시면 되는데요. 뭐 도로에 충살로도 봐도 되고요. 충살이나 뭐 방궁살은 여러 가지 명칭을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자, 이런 건데 건물과 도로가 너무 인접해 있죠. 거리가 좀 있다면 만약에 차량이 돌진하는 사태는 이제 사라지겠죠.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차량이 와서 부딪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 경우도 도로가 들어오면서 이제 방궁을 하고 있고요. 뭐 직충하면서 방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이 도로가 멀리 조금 떨어져 있다면 이런 영향을 적게 받겠죠. 그래서 뭐냐면 건물이 가까울수록 또 도로가 휘어질수록 이 건물에 영향을 주는 게 심한 거죠. 방궁살이라고 해서 그래서 또 따로 명칭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여러 가지 작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고를 때는 이러한 것 등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자, 이 그림에서는 건물 앞에 도로가 있고 분묘 앞에 도로가 있습니다. 또는 물이니까 물로 보셔도 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건물과 분묘의 터, 이것이 강이라든지 하천, 이런 지당이라든지 이런 것에 이제 너무 인접해 있을 경우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활각살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너무 근접한 경우, 이 경우도 뭐 이렇게 보시면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너무 도로에 인접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까이 인접한 곳일수록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이니까 근접한 곳은 좀 사용하시고 조금 청소를 높이거나 멀리 떨어진 곳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자, 활각살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거의 뭐 이해가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 활각수가 되면 기장이 부정하다, 불안정하다라는 얘기죠. 불온정하다, 불온정. 온정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풍수에서는 가장 중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장의 안정성입니다. 기장의 변화가 심하다면 재운이 들어와도 왔다가 바로 사라지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게 보는 것이죠. 어찌됐든 재운이 들어오더라도 장구하게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 이런 자리를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각살이 된다면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는 집을 지을 때 공간을 넓힌다는 이유로 할각살의 형태를 만들면 안 됩니다. 도로에 너무 인접한 것보다는 약간의 공간을 두어서 건물을 짓는 것이 오히려 유리합니다. 자, 오래 사용하려면 오랫동안 유지하고 생계를 이어가려면 공간이 만들어야 된다. 즉 명당, 마당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할각살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살펴봤고요. 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나 예시를 해보면요. 어떤 분이 이제 이런 그 도로는 도로인데 할각살보다는 이제 할각살은 아닌데 이 오피스텔을 거주하는데 앞에 물이 흘러와서 이렇게 고이는 자리, 이렇게 고이는 자리, 이렇게 물이 고이는 자리를 보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게. 그런데 다행인 건 사양집인데 이제 물이 들고 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당연히 부합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피스텔에 들어가서 거주할 때는 상당히 많은 돈을 벌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물이 들고 나는 방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이 잘 맞아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영정신의 개념에 또 부합돼야 되는데요. 그것은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어찌됐든 이 건물은 물을 대면하고 있을 때 배산임수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죠. 뒤에 건물이 받쳐주고 있고요. 그래서 건물이 뒤에서 받쳐주는 형태로 배산임수의 형태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에 거주했을 때 어느 정도 재원이 확보가 됐다. 상당히 큰 재원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곳을 떠나서 이제 이사를 했을 때 중요한 게 제가 그 화장실 같은 경우는 화장실은 서북 쪽에 두면 안 된다. 서북 쪽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그 화소천문입니다. 화소천문. 영상에 보시면은 화소천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화소천문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하나가 조금씩 언지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중요한데 실제 현장에서 뭐 이런 게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설마 그게 무슨 영향을 주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운기가 정말 강력해서 이런 환경을 이길 정도가 되지 않는다면 주변 환경을 잘 고려해서 들어가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주변 환경으로 인한 자기의 운기는 더 깊게 침체될 수 있고요. 자기의 운기가 강해서 이걸 이겨낼 수 있다면 견딜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이러한 살기가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찾아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살기는 피하는 게 가장 큰 상책입니다. 다른 거 하는 것보다요. 자, 그리고 할각살은 뭐 어떤 영향을 주느냐, 모음기의 반복은 말씀을 드렸고, 관비와 구설이라고 해서 구설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또는 건강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고, 혈광의 재난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사주나 풍수에서 혈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사고수입니다. 사고를 당해서 다치거나 뭐 수술하거나 이런 경우를 이제 혈광의 재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영향을 주고 아까 뭐 당운에는 발복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재운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와 또는 하천과 건물과의 관계는 아주 지대하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건물에 들어가실 때는 이러한 것들을 잘 살피고 들어가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 도로나 하류에 오고 감
또는 거리, 또는 뭐 원근을 봐야 되겠죠. 뭐 대소라든지 크고 작음에 따라서도 영향력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 건물은 방향을 어디로 보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영향이 다르겠죠. 이런 것 등이 종합되면 그 건물이 유리한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또 것 중에 하나인 hal각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제어 방법은 뭐 한두 가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